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후보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쟁점 사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새벽 2시까지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두 분께서 일단 어제 청문회를 쭉 보셨을 텐데 네. 총평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예.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 제 생각이 아니라 어제 청문회를 보도한 기사 제목들인데요. 예. 제 생각으로도 우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막아내려고 했던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던 그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있는데 예. 공수처 문제나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 거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안 됐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많이 했고요. 예. 또 양정철 원장, 또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문제를 새벽 2시까지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이제 녹취록 하나를 빼고는 뭐 그렇게 특별한 유효타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 똑같은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1999년 상품권 수수설이나 예. 아니면 윤 세무서장 불기소에 법무장관으로 책임이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또 황교안 청문회가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해서 저는 언론사들에서 이제 제목 뽑았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게 딱 들어맞는 한 줄 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 줄 평, 관전평 한 줄 평은요. 예.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나온 홈런으로 전세가 좀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에게. 저는 윤석열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 중에 굉장히 뚝심 있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제게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뚝심 있는 검사로 여겨졌던 윤 후보자가 물론 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예.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뚝심 있는 검사여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할 수 있다. 뭐 실수였다면 실수는 또 쿨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청문회 끝에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게 됐고요. 우리 유 의원님이 이제 황교안 청문회 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처럼 된 거는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황교안 그 전 법무부 장관을 이 윤석열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로 활용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물타기를 한 그런 것 때문에 황교안 청문회가 된 건데 황교안 청문회로 된 거를 이 한국당 이 야당 쪽에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그 윤대진 검사, 그러니까 윤 후보자와 굉장히 친했던 검사의 형이었고, 그렇죠. 그분이 뇌물수수 의혹이 있었는데 그걸 검찰에 좀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네.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홈런, 네.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녹취 파일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네. 듣고 나서 이야기 네. 나눠보시죠.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청문회 내내 본인은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저 녹취를 보면 본인이 직접 만나봐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저 문제 관련해서 진실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청문위원들하고 이제 오늘 통화를 좀 해봤어요. 네. 예. 우선 반전이 하나 있었죠. 윤대진 국장이 사실은 자기가 소개해줬는데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 당시에는 당시에, 이제 2012년이었죠. 예. 2012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쪽이 진실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예. 그 윤대진 검사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을 직접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건이 있었고, 경찰과 사이가 안 좋았고. 검경 갈등이 있었던 예. 시기였고, 검찰 측에서는 이게 윤대진 검사가 그래서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보호라는 건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청문위원, 제가 통화했던 청문위원 얘기는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는 오히려 사실이고, 2012년 당시 기자하고 얘기할 때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윤대진 당시 과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렇다면 2012년의 통화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어찌됐거나 예. 언론사를 향해서도. 그러나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게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거의 10분 가까운 그 녹취록의 풀 텍스트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예. 두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그 직접 지휘 부서에 얘기를 해달라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그 양반하고 이제 윤우진 세무서장 얘기일 네. 거예요. 그 양반하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녹취록에는 이 사건 수사에 직접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데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개해 준 것으로 기자한테는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여당 청문위원들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부적절한 그 당시 측면이 있었다. 예. 그 당시 통화와.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기억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예. 사과하고 유감 표명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개입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에서 개입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윤대진 국장이 직접 사실은 자기가 소개해 준 거다. 변호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윤대진 당시 국장에게 소개를 받았다고. 그런 점에서는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은 아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당 쪽 청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예. 그러나 지금 그 윤석열 후보자가 그 당시 2012년 당시에는 이런 자리에 앉을 줄 모르고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했던 것을 지금 윤 후보자가 엄청 중요한 지금 국면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대진 국장이 또 자기 형인가요? 형하고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자기가 그때 감싸기다. 한 거다. 감싸고 좀 이렇게 오히려. 비껴가게 하기 위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할 일이고요. 저는 그 아까 녹취록에 나왔던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을 예. 계속 들어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윤석열 검사의 그 의리, 또 어떻게 보면 오지랖. 왜냐하면 이 윤대진 그 형제하고는 굉장히 막역한, 네. 그 윤대진 검사하고는 굉장히 친형제처럼 지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형이 되는 윤우진 당시 세무서장하고도 굉장히 그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고, 또 소개했던 이남석 변호사도 예. 자신이 데리고 있던 혹은 윤대진 국장이 검찰 내에서 굉장히 막역한 이런 걸 보면 윤석열 검사가 그 의리, 오지랖 이게 굉장히 그 강한 걸 느끼게 되는데, 저는 뭐 대한민국 검사가 의리나 오지랖 있는 거 그걸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정말 그 권력의 외압에 맞서거나 이런 때 써야지, 지극히 사적인 그 인간관계에 이런 그 의리를 발휘했다. 이거는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아까 처음에 굉장히 뚝심 있는 검사로 좋게 생각했던 윤 후보자였는데, 저는 이런저런 일들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이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의리가 검찰총장의 미덕이 아니라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검사가 당시 그 사건에 개입을 했는가 예. 여부,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식으로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나 뭐 될 수 네. 있는 건데 거기와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는가 예.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야당에서도 변호사법하고 그 청문회에서의 위증 두 가지를 문제 삼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는 오히려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개입 안 했다.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 안 했고 결과적으로 기자한테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지만 어제 청문회에서의 얘기는 거짓은 아니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네.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윤 후보자 해명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했다는 문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오해가 있다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의한께 어떠세요? 이걸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사건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부분은 동일할 것 같은데 네.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네. 소진이 있어 보이거든요. 뭐 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결과적이지만 누구에게는 어쨌든 그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 2012년 그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 당시에 직접 사건에 개입했는가, 예.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했냐는 질문에 안 했다라고 대답했던 부분이 거짓이었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당시 그 윤우진 세무서장 그 사건의 개입 여부, 이건 아마 뭐 직권남용이든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첫째. 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에 관여가 돼 있느냐.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예. 여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네. 하지만 예. 그 아까 윤석열 후보자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딴 녹취를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소개를 넘어서 선임까지를 그 염두에 두고 저는 이런 말을 한 게 너무나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서요. 예. 물론 이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는 선임이 안 됐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을 실정법을 까다롭게 따지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두 가지는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일단 12년의 이야기와 어제 하루 종일 소개 안 했다라고 예. 하는 건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렇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선서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위증의 문제는. 예,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 위증 문제는 그 도덕성 문제에 더해서 이거는 이제 실정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예. 그 동의가 없어도 임명을 하실 것 같아요. 임명을 하실 수는 있으나 계속 야당하고는 좀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지겠다 싶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청문회장에서 양정철 원장 네.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 만났느냐, 왜 만났느냐, 네. 누구와 만났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단 이 만남 자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20대 총선에 공천하기 위해서 예. 만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근데 그때 명확하게 거절했고 거듭된 전화에도 거절했고 예. 올 초쯤에 그 어떤 지인이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서 같이 만났다는 건데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뭐 정권의 더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자리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고 예. 야당의 지도부들하고도 어떤 자리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뭐 만나서 실제로 뭔가 거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예. 어제 결과적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혀 그걸 밝혀내지 못했고
제가 좀 실소를 금치 못했던 부분이 이제 김진태 의원 질문이었는데 예. 우리가 6월 달에 정치자금법으로 양정철 원장을 고발했는데 예. 2월 달에 만났던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냐고 해서 전 순간 귀를 좀 의심했는데 미래 예측 능력에 대한 청문회인가 예. 넉 달 후에 어떻게 정치자금법으로 고발될 줄 알고 미리 만나지 않을 수 있는지 예. 뭐 사실 그런 대목은 좀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의원께서는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적절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진적부터 알았던 사이라면 저는 만날 수도 있다고 싶어요. 예. 그러나 지난번에 왜 국정원장을 만난 거는 예전에 알았던 지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예. 이 만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양정철 원장이 우리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야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양정철 원장 본인에게나 여당에게나 청와대에게나 저는 나쁠 게 없다고 봐요. 건 아니 부담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바하게 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견제 장치 정도로도 야당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네. 그 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자가 야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영입 제의를 예, 예.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본인 얘기잖아요. 음. 본인 얘기이고 그 당시에 이분은 한나라당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예, 예. 한나라당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새누리당이죠. 예, 예. 예. 누가 새누리당에 어떤 레벨에 있는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안했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양정철 원장의 제의하고는 굉장히 비교하기가 그 어려운 그런 거다. 이걸로 그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시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확실히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을 그대로 다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로 질문 안 했는데 예. 백혜련 의원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 금태섭 의원들의 의원, 몇 가지 질문들이 예. 있었죠.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뉘앙스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지휘라는 상하적 개념에 대해서는 그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협의 뭐 이런 걸 강조했지만 예. 수사 종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차이가 양보하지 않을 있는 것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검찰 입장에서 보기에 좀 미흡한데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할 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어 하고 뭐 사실은 아직은 검경 간에 확실하게 서로를 신뢰하는 예. 뭐 그런 토대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할 것 같다 했고 또 서면 질문에서도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국회 결정을 따라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보다는 구체적이었고 상당히 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맞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 간에 협의를 하자라는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맞대응하겠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맞대응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대국민, 이제 국민을 향한 메시지일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2, 3개월 정도
갖고 생산할 수 있는 재고가 남아있는 재고 물량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시간표를 일본 쪽에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양국 정부 간에 그 협의를 한두 달 안에 해보자. 빨리 협의를 네, 하자. 빨리 좀 이렇게 하자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어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하신 말씀이죠. 담고 있는데 저는 그 외교는 뜨거운 가슴보다는 왜 차가운 머리로 예. 하면서 철저하게 아주 냉철하게 국익을 그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정치권은요, 다소 국민 감정이 지금 이렇게 격앙돼 있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는 좀 서운하다, 원망스럽다,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냉정하게 일본하고 협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 맞대응하겠다라는 예. 말씀에 맞대응할 수단들을 카드가 구체적으로 있을까, 우리가? 카드를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오늘도 절대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처리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이게 참여연 이후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선거 이후에. 선거용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 이제 재무장을 하겠다는 예.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연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번 자신들의 수출 규제 문제를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라고 자민당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 예. 선거 끝나면 바로 뭐 원상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저는 약간의 그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중에서 이제 제일 대전제는 이것이 상호 호혜적인 사기업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전 세계 여론을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약간 아베 정권이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요. 뭐 대단히 제가 너무 약하게 표현했습니다. 전략 물자가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일 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이 그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은 뭘 추구하고 있냐면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자칫하면 아베 정권의 저런 태도가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의 불신과 균열을 가져올 것인데, 일본 때문에. 일본 때문에. 예. 그렇다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전 선거용이라는 점이 강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러나 너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아까 우리 진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 기업 차원이든 모든 수단과 채널을 동원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그런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일본이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는 어쨌든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그 판결하고 관련된 불만, 그거에 대한 보복성, 그래서 우리 경제에 어쨌든 타격을 좀 입히겠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근래에는 요 며칠 사이에는 아예 대놓고 보복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그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이게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이 대화 과정에 계속 소외감 내지는 이 패싱 당하는 듯한 이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대북
그 제재 이야기 한 것도 그런 속내를 좀 부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 비핵화 대화 국면에 이제 우리가 과거사 문제랑 외교나 경제 문제를 좀 분리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한다라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을 하면, 그 비핵화 관련한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여기에 일본을, 지금 중국은 계속 지금 북한 뒤에서 뭔가 리모컨을 작동을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같이 끼워서 이야기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좀 제안을 듣는 그 제스처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시키는 모양새를 하면 우리한테 손해될 것이 없으면서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방어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입니다. 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다음 날 발표됐잖아요. 예. 아마 아베 총리가 자기가 거기 못 껴서 좀 질투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 같은 얘기도 했지만 예. 사실 지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도 폭넓게 생각해 가면서 사실은 지금 남북 간, 북미 간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는 북일 간에 이제 뭐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본은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데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토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박순자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박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국회법대로 하겠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주셔야 좀 됩니다. 낯뜨거운 현실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물론 상임위원장이 법적으로는 2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당내에서 약간의 잠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묵계 비슷하게 상임위원장 자리는 제한돼 있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로 묵계로 그냥 1년씩 하기로 또 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 경우에도 그 2년 전에 이걸 정할 때는 1년씩 하기로 아마 서로 간에 합의가 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 내의 그 원내 지도부에 예. 영이 제대로 안 쓰는 게 아닌가, 아니면 원내 지도부가 이런 거는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소리 나지 않게 물밑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 보이게 한다는 거는 한국당 내 리더십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오늘 중으로 사퇴 안 하면 뭐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임위원장이 한 2년쯤 해야 예. 그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기관들 파악하고 거기서 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는 일종의 편법이죠. 꼼수고 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경력 관리를 해주는 보직 나눠먹기의 이제 일종인데, 예. 안 물러나겠다는 사람이나 물러나지 않으면 윤리 회부하겠다는 사람들이나 저는 다 낯뜨거운 진흙탕 싸움이고 리더십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또 지나치게 친박 위주로 예. 그 사무총장도 그렇고 예결위원장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낯뜨거운 초상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정활동 하실 때나 보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까? 종종? 간혹 있지만 예. 그 이렇게 좀 서로 얼굴 붉히는 것까지 수준까지는 안 가고. 안 가고 그냥 잘,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예. 물밑에서 잘 해결을 그동안 해왔죠. 이거는 좀 심한 경우 같아요. 기사가 이렇게 나지 않는 선에서 봉합이 되나요, 보통? 간혹 해프닝 같이 기사에도 나는데 예. 예. 그 저희가 17대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아, 가끔씩. 근데 지금처럼 5개 상임위를 다 다 나눠 먹게 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고 그걸
꼼수를 남발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군데서 사고가 생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까 유기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상임위원장은 2년 하도록 돼 있으면 그 국회법 지키는 게 저는 맞다. 깔끔하게. 예, 보고요. 그걸 뭐 나눠 먹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게 혹시 계기가 돼서 국회법상으로 그거 각 당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이미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